저는 앞으로 미싱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작품이나 팁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멋진 작품을 소개하기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막 미싱을 해보고 싶어서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시간에는 단돈 한마, 원단 한마로 만드는 3가지 아이템이란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미싱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3가지 아이템, 바로 파우치, 스크런치, 그리고 에코백입니다. 이 3가지 아이템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안감도 써야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부자재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초간단 버전의 3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단 한마로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단에 색을 맞춘 실, 이 2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봉할 미싱과 붓이나 묵집, 쪽가위, 뭐 원단 가위 이런 거는 다 기본 옵션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본 옵션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더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단인데 저는 삼식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어요. 지금 되게 회색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금 민트색이 섞인 예쁜 빈티지한 느낌이고요. 한마에 6,400원이었어요. 20수 코튼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무난한 것 같아요. 동대문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소매도 가능하고 배송도 해주시니까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가 대략 얼마나 사이즈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이 한마라는 게 1야드라고도 하는데 센치로 하면은 90cm 정도. 식사 방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원단 끝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생산 과정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식사 방향인데 요 길이로 90cm가 한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너비는 몇 cm더라? 아마 110? 일반적인 원단은 110cm 정도 되고 광폭이라고 해서 더 큰 원단들은 한 130, 140, 150까지도 가는 원단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더 단가가 싼 거겠죠. 너비는 더 넓은데 가격이 같다면 원단을 골랐으면은 이제 실을 골라야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실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니까 따로 구매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어딨어? 원단을 가져와서 맞춰보는 거야, 실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제일 튀지 않는 컬러로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이거는 너무 파란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거는 회색이야. 저는 요 실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씩 진하기는 하네.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원단 컬러에 맞지 않을 때는 원단보다 살짝 진한 색을 보통 골라주거든요. 완전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 원단보다 옅은 색보다는 진한 색 실을 사용한다. 그게 조금 더 튀지 않고 실이 좀 덜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실은 이거는 제가 아마 삼식이에서 이것도 옛날에 사둔 실 같습니다. 얼마더라? 얼마나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동대문에서 산 애들은 이런 애들인데 좀 더 양이 적죠. 몇 미터인지 모르겠네. 제가 이 브랜드에서 일했을 때는 한 콘당 이걸 한 콘이라 그래. 콘, C-O-N-E 콘 한 콘인데 콘 모양이니까 이 한 콘당 2,500m, 큰 거는 5,000m짜리 이런 것들 많이 썼던 것 같고, 동대문에서는 2,000원입니다. 한 콘에 2,000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좀 많이 산다 싶으면은 한 뭐 1,600원까지도 깎아주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런 거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3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스크런치에 사용할 고무줄과 파우치에 사용할 이 면 스트링과 그리고 옷핀, 이 둘을 나중에 끼울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옷핀, 이 3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우치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가로 15cm, 세로로는 31cm에다가 양쪽 3.5, 7cm 더해서 38cm,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다 시접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이 빨간색 완성선 모양으로 파우치는 완성이 될 겁니다. 최종 완성된 파우치의 사이즈는 가로 13.5cm, 세로 15.5cm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이즈를 원하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늘리거나 줄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패턴이라고 부를 건데 집의 설계도나 다른 제품의 디자인 설계도 같이 옷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파우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은 파우치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파우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다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아래 위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어 있죠. 파우치 앞뒷면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봉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앞과 뒤를 한번 봉제하는 것을 생략하는 대신에 가운데를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주머니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박아주면은 사방은 아니지. 여기 입구는 뚫려 있어야 되니까 이 세 방향이 막혀 있는 주머니 형태가 될 거예요. 보통 옷 같은 경우는 형태가 직접 원단을 그리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나 다른 종이에 그린 다음에 원단을 옮기는 작업이 있는데 이 파우치는 패턴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원단 위에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원단을 펴주시고 그리고 재료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이 구멍 방향이 식사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우치도 이렇게 식사 방향으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이게 원단이라고 치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식사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행히 저희 원단은 이렇게 식사 방향으로 꽃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이 무늬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대로 재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초커를 이미 사셨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열펜이라는 열에 의해 기화되는 잉크로 된 펜, 열펜을 더 선호해서 저는 열펜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단을 한 귀퉁이를 펴주시고 패턴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15cm 가로. 원단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아서 저는 지금 이만큼 띄었는데 진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되게 아까워하셔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 선 안에 시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왼쪽으로 끌어당겨 와서 이 구멍 있는 쪽까지 끌어와도 사실 얘네가 시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띄어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3.5, 31, 3.5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38cm. 나중 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고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만 그리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첫날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눈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치 여기 반대는 이 접을 것을 표시해주면은 나중에 제공할 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3.5, 3.5 여기도 나중에 스트링 들어갈 부분을 접을 거라서 여기도 미리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도 표시를 해주고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여기를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반을 접으면은 어디가 반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얘를 위에 표시를 해줬고요. 이대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한 겹이라서 그냥 이렇게 막 잘라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겹쳐서 자르시고 계신다 하면은 이 가위를 이렇게 안쪽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원단을 2장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가위의 앞쪽 부분을 이용해서 자르면은 그 두 원단의 사이즈 차이가 좀 덜 생길 수가 있어요. 짠! 여기에 이 끈을 이렇게 묶어주면 어떤 느낌이 날지 보이죠? 제가 아까 전에 이 반쪽 부분을 표시를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한 게 여기서 이렇게 반을 딱 잡아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면 표시가 저절로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잘라?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다 시접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 완성된 모습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이것 봐 차이가 좀 나. 실제 반은 여기인데 아까 센치로 재가지고 표시한 거는 여기.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좋겠지만 제가 제도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접었을 때의 반쪽이 더 진짜기 때문에 여기로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파우치에 제일 만들기 쉬운 방법은 오버록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버록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통솔이라는 시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솔이라고 그냥 통짜로 솔기를 박아버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까지 박아줄 겁니다.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갈 거니까 손댈 부분이 아니고, 원래 재봉이라는 거는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하고 안쪽을 박아버리면은 겉면에 이제 박은 선이 안 보이니까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솔은 이렇게 안과 안을 보게 해서 밖으로 박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을 한 번 더 박아줄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실제로 박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에다가 재봉할 거니까 여기에도 여기 3.5를 표시를 해줍시다. 자, 박으러 레고 북집에 실도 꼈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한번 밟아주고, 이렇게 밑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파우치는 반을 잘 접어서 이 빨간 선 여기서부터 박아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한 5mm로만 박아줄게요. 5mm를 어떻게 안 그리고 바로 박을 수 있냐면은 이 노루발에 이 한 칸이면은 5mm인 것 같더라고요. 밑에 여기 요거 5mm인가? 여기 이렇게 심판에 있긴 하거든요. 4분의 1인치, 2분의 1, 4분의 3인치, 1인치. 어쨌든 저는 5mm를 요 노루발 기준으로 박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저 박겠습니다. 네, 잘 다려서 왔고요. 저처럼 열펜을 사용하셨으면 다림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3.5 그림 부분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려주시고, 날아가면 뭐 다시 그리면 되긴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깥쪽에서 박았던 그 시접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어 줄 거기 때문에 5mm보다 크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mm였는데 또 5mm를 하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좀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cm로 하자니 너무 시접이 두꺼워져서 안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한 7mm 정도, 7mm 정도로 박아보겠습니다. 반대쪽도 7mm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박아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짜잔! 시접이 사라졌죠? 시접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시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통솔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마감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오버록도 필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버록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다려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려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위에 스트링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뒤집어야 돼요. 이 위에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밑에는 다 펴줄 필요가 없고, 여기 빨간 선을 이 실 박은 선까지만 자를 거예요. 가위 등장.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선을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선을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오, 잘렸어. 여기도 잘렸어. 여기. 그다음에 반대쪽도 빨간 선을 따라 이 실 박은 데까지 잘라줘요. 이렇게. 오, 잘 잘랐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 그리고 여기 끝을 이렇게 박아주면 스트링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를 한 번씩 박아
여기를 왜 이렇게 접어서 박아주냐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접었을 때 스트링을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스트링을 넣을 때 5핀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박힌 채로 이렇게 시접이 들어가 있으면은 5핀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은근히 킹받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꼭 여기를 박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접으면 좀 두꺼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박으면은 요 가장자리를 박아야 되거든요. 5핀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박음선이 생기잖아. 그러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박음선은 좀 이 완성선에 가까이 있어야지 좀 장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가까이 박을 수 있게 한번 접어서 박겠습니다. 박는 거는 1mm. 1mm는 어느 정도 너비냐? 여기 노루발에 여기 노루발 요 구멍 끝부분에 이 원단을 대면은 거의 1mm로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루발 구멍 사이로 원단이 막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을 사용해서 고정시켜서 박아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지금 무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실을 잘 안 잡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뭉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참 안 예쁘거든요. 다시 박아. 제 보물로 거의 제일 많이 쓰는 뜯개입니다. 실뜯개 이거 하나 있으면 엄청 좋아요. 처음에는 이걸 제일 많이 써. 이거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뜯을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 번에 가본지를 못해. 한 번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애라서 원단도 되게 쉽게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뜯기지 않게 잘 봐가면서 조심조심 써줘야 됩니다. 내 친구, 내 소중한 친구 뜯개, 실뜯개. 무슨 개똥이 이름 같다. 실뜯개. 야, 실뜯개, 뜯개야. 다시 도전.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실을 잡고 뒤에도 안 박히게 조심하면서 박아야 돼요. 뒤에 박혀버리면 다시 우리 뜯개를 불러야 됩니다. 오, 좋아. 이래야지. 이게 진짜 깔끔한 거지.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나 엉망진창이었죠? 진짜 못 박았다. 진짜 못 박았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완성선보다 더 5mm가 내려가게 여기 이렇게 되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완성선을 따라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완성선 뒤로 5mm를 더 내려가게 해서 박아줍니다. 딱 완성선에 맞출 필요는 없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만 안정적으로 박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뭔가 잘못 쟀나봐. 여기는 5mm 시접인데 여기는 좀 짧게 나왔어요. 그래도 얘네 둘의 높이가 맞으면은 괜찮다. 이게 더 미관상에는 보기가 좋다. 이거를 뒤집으면 예쁜 파우치가 되겠죠. 이게 좀 위험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스트링 넣다가. 여러분들은 더 잘 정확하게 재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좋은 파우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려주고 왔더니 이렇게 열펜으로 그어놨던 선들도 다 사라졌죠. 짠! 이제 여기에다가 스트링을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얘를 여기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묶어서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낍시다. 일단 껴. 너무 가까이에 꽂으면은 얘가 풀리면서 얘도 덩달아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넉넉하게 공간을 주고 침투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 공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더 쉽게 들어가겠죠.
아까 우리가 여기 직접 안 박았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박아주니까 아주 쉽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줄 거예요. 묶어줄 길이만큼만 남긴 채로 묶어줍니다. 이 정도 길이에서 잘라주고. 뭐야, 완성됐네?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2% 부족하죠, 근데? 왜냐면은 한쪽도 마저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대칭 심하다. 잘라주자. 반대편은 반대로 가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도 일로 넣어주세요. 이게 그래서 스트링이 1cm라고 구멍을 1cm 너비로 만들면 큰일 나는 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1.5로 했죠? 1.5 계산을 해서 그니까 이렇게 풀린다니까. 잘라줘. 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우치 완성! 너무 쉽죠? 이게 에코백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코백이랑 방식이 거의 똑같고 이렇게 스트링을 넣는 대신에 어깨끈을 달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에코백 만들어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에코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에서 너무 사족이 길었어.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할 게 아닌데 에코백과 거의 만드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코백은 빨리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코백 헤이의 사이즈를 따라가 보도록 하려고요. 가방 사이즈는 그대로 따라가되 조금 끈이 저한테 길더라고요. 그래서 끈은 한 1, 2cm 정도 줄여주고 이 가방 사이즈는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치수를 재볼게요. 자, 그러면은 에코백도 패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최종 길이를 적어주면 가로 38, 세로 40. 파우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 되게 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줬잖아요. 근데 에코백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편한데 저희가 원단이 지금 한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접어줄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아마 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백은 어쩔 수 없이 아랫부분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2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밑에를 시접을 줘야 돼요. 아까 전에 파우치 만들 때 통솔 시접을 5mm 바깥에서 박아주고 그 다음에 7mm 안에서 박아줘서 총 1.2cm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1.2 시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접어가지고 안단 역할 하는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야 마감 처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한 2.7에서 8 정도를 줬거든요. 저희는 깔끔하게 3c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그 파우치 만들 때 여기 선 5mm 시접 주고 그냥 박았잖아요. 근데 조금 깔끔하지가 못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접까지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cm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총 4cm. 최종적으로 그리면은 38, 40,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 여기는 4cm. 그러면은 총 45.2가 되겠죠. 여기는 45.2, 그다음에 여기는 40.4.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안 떨어지는 숫자가 있으면은 40.5, 45.5
이렇게 저는 반올림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잘 쓰지 않는 소수점은 올려주는 편이에요. 끈도 길이를 재봐야겠죠. 이렇게 반을 접어보고 이 가방에서부터 나오는 순수한 길이 35.5cm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박는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안 딴 길이만큼, 그리고 1cm 접어 올리는 거. 아까 우리 이거 가방 자체 안 딴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했네요. 그럼 저희도 4cm를 더 넣겠습니다. 35, 35. 이게 반을 접어서 쟀으니까 35, 35에서 70이어야겠죠. 너비는 2.5로 할게요. 시접이 필요하니까 양쪽에 1cm씩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단 들어가는 부분 4cm씩 추가해주고, 그러면 총 세로는 78, 가로는 4.5. 이렇게 기다란 끈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에코백 몸통부터 할 거고, 가로가 40.5, 세로가 45.5였어요. 아까 파우치 만들 때 잘라진 선이 있으니까 여기를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5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세로로 45.5. 지금 여기가 끝인데 한마를 완전 알차게 다 쓰고 있어요. 아,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에코백 같은 경우는 파우치랑 다르게 2장을 동시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하나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너비를 반으로 접어주시고, 그린 후에 동시에 잘라주시면은 한 번에 2장이 되겠죠. 식사 방향이 아니라 너비 방향으로 접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식사 방향은 참고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너비를 반 접어주실 때는 이 끝을 잘 맞춰주세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올이 맞지 않아서 에코백은 괜찮을지 몰라도 옷 같은 경우는 옷이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올이 잘 맞도록. 원래는 이렇게 아무런 고정 없이 자르면 안 되고, 스친핀이나 문진으로 이렇게 얹어주고 해야지 원단이 흔들리지 않아서 고정된 채로 잘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패턴이 간단하다 보니까 하는 걸 잊고 있었어. 문진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제가 너무 야매로 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고정도 안 하고 자르고 있었네. 뭐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목표는 재밌고 싶고 편하게 홈패션을 즐기는 거니까. 원래 원단을 이렇게 돌려서도 안 돼요. 오늘 야매 진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비로 자르니까 파우치와 달리 앞뒤가 무늬가 똑바로 된 게 보이시죠? 파우치도 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하면은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몸통 재단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을 할 건데, 끈이 세로가 78cm였거든요. 이게 지금 60cm 잔데 이것보다도 더 긴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되는 부분을 잘 가늠을 해보시고, 저는 에코백 잘랐던 부분을 또 활용을 해볼게요. 끝! 이렇게 에코백 몸통과 끈 부분만 남았습니다. 바로 재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끈을 4장을 만들어야 돼요. 끈이 이거 2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쌍을 더 만들어야 돼요. 이제 진짜로 끈을 박으러 가보겠습니다. 같은 원단을 쓰고 있으니까 실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고, 원단이 크다 보니까 좀 움직이니까 스침을 해줄게요. 핀으로 스침을 하실 때는 바늘이 지나갈 곳 수직 방향으로 꽂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바늘이 얘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뺄 필요가 없어요. 일단 5mm 안과 안을 마주보게 하고, 통솔로 할 거니까 5mm 박아주겠습니다.
에코백에 구멍이 되는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이 세면 다 박아줄게요. 세면 다 박았다. 다려주고 올게요. 네, 잘 다려주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잘 다려줬죠. 그러면은 파우치처럼 통솔을 마무리 해줄게요. 7mm. 다시 아까 그 세면을 박아줍니다. 얘도 다려주고 올게요. 짠! 에코백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되었죠? 이제 여기를 접어주고 끈만 닿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끈을 박아주도록 할게요. 겉과 겉을 마주보게 양쪽 1cm로 박아주기. 반대쪽도 똑같이 1cm.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옷핀입니다. 옷핀을 여기다가 찝어주고 뒤집을 거예요. 짠! 파우치 스트링 꼈을 때처럼 여기도 이렇게 옷핀을 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통과하게 할 건데 그러려면은 얘네를 좀 이렇게 접어줘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입지를 좀 다져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여기를 잘 빼주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좀 거들어주는 겁니다. 짠! 드디어 다 뺐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 펴서 다림질을 하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잘 다려왔습니다. 다려놓고 보니까 확실히 에코백 끈 같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2개 완성! 이거를 이제 본체랑 달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달아주면은 에코백이 되겠죠? 참 쉽다. 달아주기 위해서 접어가지고 안단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2개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단의 시접이 될 1cm, 그 다음에 3cm 더 내려가요. 그래서 총 4cm. 여기서부터 재면은 4cm인데 여기 1cm 이미 그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재면 3cm. 이대로 접어서 1cm 접고 그 다음에 또 3cm 접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박아주면 되겠죠. 제일 쉽게 박을 수 있는 방법은 이대로 다림질을 해주는 겁니다. 다려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잘 다려주고 왔습니다. 다려주니까 각이 딱 잡히면서 아주 깔끔하게 마치 파는 것처럼 잘 다려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따라서 쭉 박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스팀핀으로 여러 군데를 고정해서 박도록 할게요. 특히 여기 통솔 시접 들어가 있는 부분이 두꺼우니까 옆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주시고 한쪽 면에 한 3-4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선 따라서 박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해서 박아줄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박는 거 재봉 시작은 옆구리에서부터 하는 게 티가 덜 나겠죠. 1mm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루발 구멍에 원단을 맞추고 그 파우치 만들었을 때처럼 실이 좀 엉키지 않게 하려면은 아까 시작한 부분에 이 실 끝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본체에 어깨끈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어깨끈 달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각자 편한 대로 원하는 위치에 박으면 되겠지만 저는 또 이 헤이의 에코백을 참고하겠습니다. 보면은 9.5, 여기서 9.5, 저희도 그러면은 똑같이 9.5 위치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5, 9.5, 뒤쪽도 9.5, 여기도 9.5. 그러고 아까 박아뒀던 어깨끈, 우리 이거 시접 1cm로 줬죠? 1cm, 3cm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1cm, 3cm, 1cm, 3cm, 1cm, 3cm, 1cm, 3cm. 그러면은 위치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1cm 접어주고 시접 안쪽에 들어갈 3cm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아까 전에 표시했던 9.5 위치에다가, 이 9.5 아까 표시했던 데거든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받고 그 다음에 또 크로스로 이중 재봉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 물건이 무거운 게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박히겠죠? 핀으로 고정해주기. 이거 천 방향이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접어주세요. 이대로 가서 박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 했어. 이것만 박아주면 끝이야. 파우치를 먼저 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에코백을 하니까 엄청 빨리 끝나죠. 가장자리 1mm씩 박아주고 크로스 박아줄게요. 이렇게 네모나게 박을 경우에는 바늘이 내려간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노루발만 들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언제 돌려야 되는지 길이 조절은 좀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감이 오실 거예요. 초반에는 많이 헷갈리는데 네모나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반대편 꼭지점을 향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자로 그린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야매니까 나머지 네 군데도 똑같이 해줄게요. 시작할 때 여기가 두꺼워가지고 잘 안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단을 좀 밀어주는 힘으로 해주면은 너무 두꺼워서 노루발이 잘 못 지나가거든요. 노루발을 위에서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짠! 네 군데 모두 박았습니다. 짠! 너무 예쁜 에코백이 완성이 되었어요. 짠! 이 헤이 에코백과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이 차이가 나네. 왜 나지? 원래 완성이 40cm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39.5 정도가 나오거든요. 뭔가 재봉을 하다가 5mm가 날아가는 것 같아. 딱 진짜 5mm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39.5야. 아니면 제도를 좀 잘못했다거나. 가로는 다행히도 38cm가 딱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성되어진 거를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에코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짠! 어때? 에코백 이쁘죠? 짠! 그러면은 재단을 해줄 건데 이 남은 원단 중에서 그냥 스크런치에 쓰기 좋은 얘가 마침 딱 남았네. 이게 식사 방향이긴 한데 스크런치는 딱히 방향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히 옷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애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이 그냥 재단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로 재지 않고 고무줄만 손목 길이에 맞춰주고 원단은 그냥 있는 애를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각자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를 재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딱히 원하는 사이즈 없고 그냥 남은 원단 처리하면
한다는 생각으로 모양이 비슷하게 남아있는 애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에코백 어깨끈 만들고 남은 애라서 딱 직사각형이 좋아서 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직사각형에 맞게 잘라주고,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제가 손목은 13.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무줄은 뭐 한 14cm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원단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4cm보다는 커야겠죠? 2배 정도는 가져야겠다, 그죠? 2배 좀 적은데? 적은 것 같은데? 3배? 그래, 42 정도는 돼야겠다. 40인데 저는 5단위로 반올림 하는 걸 좋아하니까 45로 가겠습니다. 너비도 그냥 이대로 그냥 써줄게요. 스크런치는 좀 이렇게 자글자글한 게 맛이니까 그렇게 신경 써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봉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크런치 만드는 방법은 우선 기 쪽을 반을 접어줘서 박습니다. 1cm 시접으로 박을게요. 저는 이런 시접 있으면 무조건 다려야 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려주고 올게요. 다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다들 하는 제일 흔한 방법인 3등분해서 접기. 근데 이게 뭐 꼭 3등분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도넛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접어주고, 근데 창구멍 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봤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안쪽을 접어주고 바깥쪽을 바깥쪽 길이, 안에 있는 애를 품어주는 느낌으로 1cm로 박아주기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빼야 돼요. 빼야 되는데 얘네가 잘 안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한 겹, 요 바깥쪽 한 겹만 잡아주고 빼주기. 제가 이 가름소를 잘 다린 이유, 너무 속이 시원해. 여기 지나갈 때 너무 만족스러워. 딱 잘 맞으면. 나중에 모양도 예뻐요. 이렇게 다려주고 박는 게 바깥에서 볼 때. 창구멍 3, 4cm 정도 남겨두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박을게요. 이 창구멍을 통해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박은 부분을 보면은 다려줘야 돼요. 다리는 병에 걸렸어. 다려주고 올게요. 자, 다려왔고 그 다음에는 고무줄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무줄 넣을 때 항상 필요한 오핀. 고무줄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앞을 이렇게 10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F라고 적었습니다. 프론트에 F. 안에서 고무줄이 꼬이면은 착용감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도록 잘 표시를 해주고, 물론 이렇게 들어가다가 꼬여버리면은 또 이게 두 번 꼬이면은 몰라. 나왔는데 F네 했는데 2번 꼬였어. 그러면은 착용감이 세상 불편해질 것이고, 그래도 앞뒤 표시를 안 해준 것보다는 확률이 적겠죠. 한쪽은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안에 집어넣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쪽에다가는 오핀을 꽂아서 집어넣어 줄게요. 반대쪽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 왔으니까 얘를 좀 빼줘서 잡아주고 있고, 이쪽을 마저 빼줍시다. F끼리 만났어. 1cm 시접을 박아줍시다. 풀리지 말라고 앞뒤로 여러 번 박아주는 게 좋겠죠. 전 소심하니까 한 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좋았어.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그리고 잘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쁜데? 그리고 얘를 박아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공그르기 같이 안 보이는 바느질을 해주면 좋은데 저는 그냥 박아버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 위에 쪽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는 이렇게 빳빳하게 펴 있는데 위에는 지금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긴 쪽을 바닥으로 가게 해서 박아주세요. 보통 원단이 밑에가 더 많이 가요, 한 번에 박을 때. 대체로 위에는 아마 노루발이 잡고 있어서 잘 못 보내나? 그래서 긴 부분이 있다면은 긴 쪽 원단을 밑으로 가게 해서 박는다. 1mm로 박아주겠습니다. 짠! 창구멍을 닫아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창구멍 어딨니? 어딨니? 못 찾겠다. 보이네, 찾겠네. 쉽게 찾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선물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껴봐. 예쁘다. 예쁜데? 그죠? 저는 남은 원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더 세로를 풍성하게 해줘도 예쁠 것 같아. 세로를 더 풍성하게 해줘도 예쁠 것 같아. 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라 제가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템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